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류마티스내과 정승민입니다. 여러분 혹시 류마티스 내과 하면은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류마티스 관절염 말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떠오르는 게 없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제 류마티스 내과 하면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아니면 올 일이 없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내과학회에서는 다양한 사연을 통해서 어떨 때 류마티스 내과를 찾아야 하는지, 류마티스 내과에서는 어떤 진료를 하고 어떤 치료를 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와 함께 낯선 내과, 류마티스 내과에 한번 방문을 해보시죠.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42세 직장인 여성입니다. 얼마 전에 관절이 아파서 병원을 찾아보던 중에 류마티스 내과를 알게 됐습니다. 정말 관절을 내과에서 치료할 수 있나요? 정리해보자면 관절을 내과에서 치료할 수 있나요? 하는 질문이네요. 대답은 네입니다. 흔히 류마티스 내과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특정한 병만 치료한다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어떤 환자를 치료하는지 아예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내과에서 관절 질환을 본다고 하면 이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류마티스 내과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뿐만이 아니라 흔한 관절 증상인 퇴행성 관절염이라든지 통풍, 인대염, 건초염 이런 것들도 치료를 하고 있고요. 이외에 강직성 척추염이나 아니면 이제 미분화성 관절염 등 이제 매우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근골격계 증상이 있는데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꼭 류마티스 내과 진료를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연을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살 대학생입니다. 얼마 전에 친구가 류마티스 내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제 친구도 젊은데 류마티스 내과는 나이 든 분들이 가는 것이 아닌가요? 네, 흔히 류마티스 관절염을 포함한 관절염이라고 하면 나이 든 분들의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죠. 이제 그래서 류마티스 내과는 나이가 젊은 사람들한테는 아마도 더욱 생소한 분과일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류마티스 내과는 그런 이제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 외에도 면역 기능의 장애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면역 질환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흔히 면역 질환을 류마티스 질환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이런 면역 질환의 경우에는 젊은 나이에 발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류마티스 내과 진료가 반드시 필요한 루푸스라는 질환의 경우에는 20, 30대 나이의 여성한테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요. 강직성 척추염의 경우에는 20, 30대 남성한테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만 해도 언제든지 발병할 수가 있어서 젊은 나이의 환자들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젊은 나이에 원인이 불명확한 근골격계 통증이 계속된다든지 아니면 설명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한다면 류마티스 내과 진료를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8살 때 사고로 어깨 수술을 받고 34살까지 잘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어깨와 허리가 많이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까 이제 류마티스 내과에 가보라고 하네요. 혹시 이런 것들이 또 수술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해서 망설여집니다. 류마티스 내과에서는 어떤 치료를 하나요? 일단 이제 사연자분이 류마티스 내과 진료 권유를 받았다면 반드시 진료를 받아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우선적으로는 통증을 일으킬 만한 다양한 질환에 대한 감별이 반드시 필요하겠고요. 진단에 따라서는 특수한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복용 중이던 약물을 더 효과적인 방향으로 잘 조정할 수도 있고 관절 주사 치료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류마티스 내과는 약물 치료 및 관절 주사 치료 등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수술 외에 모든 치료를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증상에 따라서 수술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때는 이제 정형외과 선생님과 협진해서 환자에게 가장 적절한 방향으로 치료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처음부터 수술을 권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증상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류마티스 내과 진료를 받아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럼 네 번째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7세 자영업자입니다.
저의 자랑은 건강이었는데요.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그런지 계속 피곤하고 얼마 전에는 눈이 충혈되면서 시력이 떨어져서 안과에 갔다가 포도막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과에서는 류마티스 내과에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류마티스 내과는 관절만 치료하는 곳이 아닌가요? 저 같은 증상도 류마티스 내과에 가야 할까요? 류마티스 내과에서는 관절 질환뿐 아니라 면역 문제로 발생하는 다양한 질환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내과 질환 중에는 환자들이 모르는 질환도 많고요. 병원에 가신다고 하더라도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가 아니라고 하면 진단을 내리기가 어려운 경우도 상당히 많죠. 아마 사연 속 주인공의 경우처럼 포도막염이 발생했다면 포도막염에 동반될 수 있는 류마티스 질환에 대한 감별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류마티스 질환은 사실 별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 증상이 여러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과에서 환자분 같이 포도막염이 아니더라도 심한 안구건조증이 있어서 류마티스 내과에 의뢰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쇼그렌이라고 하는 류마티스 질환을 진단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외에는 피부 증상으로 피부과에 갔다가 의뢰되어서 혈관염이라든지 아니면 전신경화증 같은 류마티스 질환을 진단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연 속 주인공처럼 다른 과에서 류마티스 내과 진료를 권유받으면 상당히 당황하게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만약에 호흡기 내과에서 간질성 폐렴을 진단을 받았는데 류마티스 내과에 가보라고 했다거나 아니면 이제 신장내과나 심장내과 진료를 받고 류마티스 내과 진료를 권유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사실 저는 관절 증상이 없는데 류마티스 내과에 왜 가야 하나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류마티스 내과에서 보고 있는 면역질환은 이제 여러 장기를 침범해가지고 다양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과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실제로는 이제 류마티스 질환이 원인이 되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류마티스 내과에 내원하셔서 제대로 된 진단을 받으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랬을 때 이제 진단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시간을 지내다 보면 더 악화된 상태로 진단을 받게 돼서 치료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류마티스 내과에 오는 것을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꼭 진료를 받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직장인 남성입니다. 얼마 전 기사에서 관절 질환 진단이 늦어져서 결국 만성이 됐다는 이야기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된 류마티스 내과인데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헷갈리는 점이 너무 많습니다. 류마티스 내과 이럴 때 찾아라 이렇게 시원하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류마티스 내과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로 관절 증상이나 아니면 통증이 있다면은 언제든지 류마티스 내과에 내원을 하셔도 됩니다. 감별 진단을 내리고 나서 류마티스 내과 외의 치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다른 과와 협진을 해서 환자분을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염증 증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면 류마티스 내과 진료를 한번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관절통 외에도 피부 증상, 입병, 장염 증상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다른 병원에서 폐나 심장, 콩팥 등의 염증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든지 사실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 어려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른 병원에서 류마티스 내과 진료를 권유를 받았다면 반드시 진료를 받아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사연으로 들어본 낯선 내과, 류마티스 내과 이야기 어떠셨나요? 생소한 과인데 생각보다 많은 질병을 치료하고 있어서 혹시 좀 놀라셨나요? 류마티스 내과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를 잘 모르는 관절 증상이 있다거나 아니면 염증이 있다거나 그러면 류마티스 내과에 오셔서 진료를 받으시고요. 이런 진료로 여러분들이 더 건강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한내과학회 내과의사들은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